자, 195페이지 렌츠의 법칙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패러데이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 렌츠의 법칙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에는 떨렁 한 줄밖에 안 나오고요. 194페이지에 나오는 자료가 모두 다 고등학교 2학년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뭐냐? 그게 19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디귿자형 노선에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 이게 렌츠의 법칙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몇 가지는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9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렌츠의 법칙 파트 2예요. 렌츠의 법칙 전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는 해봤습니다. 렌츠의 법칙이 뭐니?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은 건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은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무슨 방향? 방해하는 방향.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자기선속이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됐나요?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기선속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이게 과학의 시험용 문장이고요. 우리가 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석이나 코일이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오면 자속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까이 와서 그걸 방해하려면 멀리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자기장의 극이 생겨나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됐나요? 자석이 가까이 오면 같은 극이 생겨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속이 증가했으니까 이번엔 감소하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속이 감소한다는 무슨 말이라고? 자석과 코일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멀리 가면 그걸 방해해야 돼요.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방해 맞지. 그러니까 당겨야 되는 거죠. 반대극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한 글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자속이 증가하거나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그럼 같은 극이 생겼으니까 그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되니? 그럼 얘는요. 자속이 감소하면 멀어지면 멀리 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끌어당겨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은 다 인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자속이 변함이 없으면 그럼 자속이 일정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자속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전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됐나요? 전류는 0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코일을 빙글빙글 말아서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 유형별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이거예요. 니네들도 외워. 들반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들반 또는 나나반 이렇게 외워요.
요거 외워. 들들반 나와봐. 오늘 수업의 그냥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전자기후도가 끝나고 오늘 특강이 끝나도 전기 파트에서 니네들이 기억나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들반 나나반이에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해줄게. 자, 일단 한번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잘 봐. 위쪽에 N극의 자석을 갖다 놔요. 이렇게 생긴 막대 자석을. 괜히 좀 넓게 그려볼까? N극을 좀 넓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석이. 두 번째, 밑에도 자석을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 놓는 거예요. 되니? 그럼 자석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여기다가 S극을 갖다 놔요. 되니? 그러면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니까 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럼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겨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에다가 코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잘 봐. 얘는 코일인데 이 코일이 땡겨 오겠지. 점점 가까이 오겠죠? 아직 자기장을 통과하고 있지 않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요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없지. 이해되니? 이해돼서? 아직 자기장 안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속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되니? 잘 봐. 그럼 얘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다가 요 안으로 살짝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노란 자기장이 이 안을 통과하고 있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 코일 도선 입장에서는 내 안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력선이 확 하고 꽂힌 것 같지?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이 나를 통과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겠니? 이해되니? 그러면 이 코일에 자기력선이 하나 생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학적 단어로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자속이 하나도 없다가 얘 싹 노란 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니? 두 번째, 이게 포인트예요. 다 들어왔어. 계속 지나갈 건데 다 들어왔어. 그러면 이 녀석은 내 몸 안으로 지나가는 자기선속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지. 다시요. 잘 봐. 내가 코일이에요. 자기장이 저기 있어. 여기서 지나갈 때는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없지. 그러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만큼 생기겠지, 그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만큼 더 생기겠지? 들어가면 요만큼 더 생기겠지? 그럼 다 들어오면 가득 차겠죠? 그 가득 찬 상태로 자기장 안을 이동하면 더 이상 가득 찰 수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기장 안으로 코일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자속은 변함이 없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지. 이해되니? 한 번만 더요. 마지막 하나.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걸치면 원래 자속이 가득 찼었는데 요만큼이 사라지지. 이해됐나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요 녀석은 자속이 감소했어요. 언제까지? 나와서 끝날 때까지. 그럼 다시요.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에 계속 지나가면 자속은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죠. 됐어요? 그럼 요 녀석은 자속이 없고요. 얘도 자속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죠. 됐어? 이해할 수 있겠니? 요거 되나요? 이걸
위에서 본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보세요. 얘를 위에서 볼 거야. 자,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코일이 이렇게 생겼어. 코일이 네모나게 있죠, 그죠? 되니? 요 녀석이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지, 그지? 그럼 균이랑 자기장 파트를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수 있죠. 그걸 네모나게 표시해요. 되니? 자, 위에서 쳐다보면 자기장이 땅바닥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X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자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에 코일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봐. 요 녀석이 여기 있을 때는 자속이 없지. 됐나요? 그러다가 여기에 딱 걸치는 순간 이제부터 여기 자속이 생길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가 지나와서 한 이만큼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이만큼 지나갔대. 그러면 요 노란 공간 안에 요만큼의 자속이 생겨났지. 이해됐나요? 그러니 이 코일 입장에서는 없었는데 자속이 생겼다 이런 뜻이야.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얘가 안으로 다 들어왔어. 그래서 이 안쪽에 이 녀석이 있다면 얘는 이만큼의 자속이 생겼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면 이 노란 면적이 변하니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기장 안에서 이동하면 자속은 변함이 없어요. 되니? 그럼 다시 한번 나와 봅시다. 얘 계속 나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번엔 자속이 요 녀석밖에 안 남지, 그지?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아까는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없어진 거 맞지? 그럼 얘가 자속이 감소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얘가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자속은 없어요. 얘도 자속은 없어요. 됐어요? 요거 할 수 있겠어? 그럼 자속이 변한 곳은 어디야? 증가하고 감소한 것이 자속이 변하는 거 맞죠? 그러니 얘네 둘만 전류가 흐릅니다. 나머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자속이 증가할 때와 자속이 감소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됐네. 자, 방향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얘네 둘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전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가 렌츠의 법칙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자속이 없었는데 들어가면서 자속이 증가했지. 어느 방향으로 증가했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한 거 맞죠? 그럼 그걸 방해해야 되지. 됐니?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다시 렌츠의 법칙은 얘가 자속이 없었는데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속이 생겼네? 그럼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막아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방향이라 그래? 반시계 방향이라 그래요.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는요, 더 이상 자속이 증가하지 않지. 전류 안 흐르고요.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원래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졸라 많았지, 그지? 그런데 감소했지, 그지? 그러면 다시 얘를 채우는 방향으로, 감소했으면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일단 방향을 찾는 거야. 됐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 정리 한번 해볼게요. EX. 요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렌츠의 법칙의 기본은 이래요. 다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코일을 설치하고 땡겨갈 거예요. 속도 V로. 그럼 이 녀석은 한 번, 두 번, 점점 위로 다가오겠죠. 세 번, 점점 지나가겠지. 네 번, 또 지나갈 거예요. 다섯 번. 됐나요? 그럼 통과하는 동안에 색깔을 칠해보면 여기만 이렇게 색칠할 수 있지. 여기만 이렇게 색칠할 수 있지. 여기만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처음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코일이 지나가고 있지. 그럼 전류가 흐를 건데 첫 번째 파트 얘는 자속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원래 없었는데 노란 면적만큼 생겨났지. 이 녀석은 자속이 증가합니다. 얘는 노란 면적이 전체 다였는데 생겼지. 이 녀석 자속이 감소할 겁니다. 얘는 자속이 없어요. 되니? 그럼 중요한 거 뭐라고? 이 가운데. 얘는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면적이 변함이 없지, 그지? 자속이 통과하는 개수가 변함이 없고. 그래서 가운데, 자속이 변함이 없어요. 되니? 그럼 써볼까요? 얘를 A, 얘를 B, 얘 C, 얘 D, 얘 E라고 하면 일단 자속이 변하는 구간은 어디니?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그러면 얘랑 얘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B와 D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자속이 변함이 없어서 또는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 어디니? 그럼 얘는 A와 E는 쓸 수 있죠. 됐나요? 또 누굴 추가해야 돼? C를 반드시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 맞지? 이해됐나요? 자, 이 전류가 흐르는 곳을 찾았어요. 렌츠의 법칙은 흐르냐 안 흐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B는 자속이 증가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겨난 거 맞지?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해줍니다. 다시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조금 증가했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셔요. 항상 방해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B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D는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거 맞죠? 그러니 얘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시계 방향이다. 됐나요? 요것도 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결론도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여기 자기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니? 됐네? 그럼 또 한 번 해봅시다. A 갔어, B 갔어, C 갔어, D 갔어, E 갔어. A, B, C, D, E. 자,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라고? 얘도 역시 B와 D를 전류가 흘러요라고 표시할 수 있죠. 됐네? 그럼 얘도 잘 보세요. 방향 찾아줄게. 요 녀석도 색깔을 칠하면 요만큼 자기장이 증가한 거 맞지? 그런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증가한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했죠.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막아치면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B와 D는 항상 반대 방향이 되니까 얘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면 돼요. 잘 봐.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는 자기 장애에 코일이 들어가면 반시계. 됐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외우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그럼 나오면 뭐야? 시계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반시계요. 됐어? 그냥 그림을 보고 맞추세요. 니네 전부 다 할 수 있어. 끝난 거예요. 잘 봐.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됐니? 아, 들어가고 있구나.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 네 번째 C, D. 자,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일단 이걸 보고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야? 이거 X 칠 수 있니? 자, 됐어? 그럼 전류가 흐르는 곳 세 군데 맞지, 그지? 자,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예요. 됐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X 칠 수 있냐고. 동그라미죠. 그래서 이건 뭐 손가락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냥 보고 맞추세요. 그냥 보고. 한 번만 더 해볼까? 딱 두 개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나오는 자기장이구나. 그럼 똑같이 A가 있었어. B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대. C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대. D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대.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됐나요? 일단 얘는 X 칠 수 있니? 두 번째요. B요. C요. D요.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어요? 이것도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 들, 나시, 나들시. 됐나요?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에서 들어가면 시계. 어떤 거 외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나는 이렇게 해요. 들들반 나나반. 그냥 나는 이렇게 해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시계, 반시계. 나오는 자기장에서 코일이 나오면 반시계. 졸라 쉽지. 이것도 한번 배워놓으면 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203페이지 9번 한번 볼까요? 203페이지 9번. 그냥 써요. 뭐라고? 반시계요. 됐니? 요거 보고 그냥 맞출 수 있어요. 203페이지 9번을 보면 아, 들어가는 자기장고 코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반시계요. 근데 굉장히 빠르지, 그지?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맞춰내시면 돼요. 자, 207페이지 10번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처음을 잘 맞춰. 그림가는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하죠. 이게 수능시험 문제예요. 수능시험 문제 이렇게 좀 복잡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문제 맨 아래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이고
그 다음이 잘 보세요. 금속고리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라고 써있지, 그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래요. 됐니? 그럼 여기 처음을 보고 아 이거 시계 방향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영역 1번으로 자기장 코일이 들어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영역 1번으로 코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흐른대. 되니? 그러면 여기 영역 1번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되면 4번과 5번을 일단 X를 칠 수 있어요. 이해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영역 3번 한번 보세요. 영역 3번이 있었는데 역시 영역 3번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지? 맨 마지막 거니까. 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코일이 나가고 있죠. 나가는 방향의 시계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영역?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죠. 이해됐나요? 어때? X치기가 어렵지? 그죠? 이런 녀석들을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주세요. 그냥 써보는 거야. 12번도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처음을 그냥 맞추세요. 처음을. 자, 12번이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전류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라고?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전류 찾으세요. 이걸 니네들이 그냥 보고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코일이 들어가면 반시계, 들어가는 방향에 들어가면 반시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EX. 굉장히 중요해요. 외우세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거기 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선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무한히 긴 도선을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장을 끌어줄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되게 많아. 됐죠? 자,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다가 N극을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다가 S극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생긴 애를 놔두는 거예요. 요걸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럼 위에서 쳐다봤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설치한 거 맞지? 아까는 이 코일 전체를 움직였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쇠막대기를 놔두고 요 쇠막대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네? 자, 쇠막대기만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요게 여기가 열려 있어요. 쇠막대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요만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코일처럼. 됐나요? 그럼 얘는 요만큼이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요렇게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 막대기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 막대기가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얘는 면적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 같지, 그지? 그럼 이 안을 통과하는 애가 많아진 거 맞지? 그 뜻이에요.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에 쇠막대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그래서 이만큼 오게 하면 아까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지, 그지? 그럼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만큼 당겼더니 6개가 더 증가했죠.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속은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한 거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돼요. 그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지.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면적이 증가한 만큼 자속이 증가했으니까 그걸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은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 됐어요? 201페이지 6번 한번 볼까요? 되게 금방금방 맞추세요. 자기장 파트는 손가락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금방 맞춥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에 저항이 연결된 디귿자 모형의 도선을 놓은 후 그 위에서 직선 도선을 일정한 속력 V로 당겼다. 자, V로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막아주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빙그르르 돌 테니까 아래 방향으로 저항을 통과해서 내려올 겁니다. 이 방향 맞죠? 찾을 수 있겠어요? 1번, 3번 X. 11번이에요. 201페이지 6번. 되셨나요? 자, 요 녀석 V 속력이 일정하죠. 그러면 자속의 변화율도 일정하거든요. 그럼 전압도 일정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전압이 일정해요를 배우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단 방향을 찾는 게 늘 중요한 거니까. 됐나요? 렌츠의 법칙 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만지게, 나오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만지게, 나오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시계. 코일을 당겼는데 면적이 증가하면 자속 증가, 면적이 감소하면 자속 감소. 그럼 증가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그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됐나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저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A점을 찍었고 여기다가 B점을 찍었어. 잘 봐. 여기에 나오는 자기장이 있대. 됐니? 해볼게요. 여기 막대기가 있었는데 막대기를 이쪽으로 당겨봅시다. V의 속력으로. 됐어요? 그럼 할 수 있겠어? 얘가 이렇게 오면, 이만큼 오면 여길 지나가는 자속이 많아지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다가 자속 증가요 라고 쓸 수 있니? 됐어요?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해?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점점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 맞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됐나요? 이걸 뭐라 그래?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시계 방향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린 뭘 골라야 돼? 전류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건 A에서 B로 간 거야? B에서 A로 간 거야? 됐니? 전류의 방향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가운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B에서 출발해서 저항을 지난 후에 A 쪽으로 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질문 한번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맞지? A와 B 어느 극이 플러스 극일까요?
됐어.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며. 플러스가 어디야? 50% 확률. 둘 다 플러스라고 쓰면 반응 맞겠지. 됐어? 모르겠으면 둘 다 플러스라고 쓰고 하나는 맞아서 부분 점수를 따내는 겁니다. 됐니? 그럼 정확하게 맞추려면 우리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A와 B 어디가 플러스야? A 좋아. A에서 전류가 시작됐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B로 가죠. 그럼 A가 플러스 극이요, B는 마이너스 극이요. 됐나요? 이래서 똑같은 걸 쓰고 반을 맞추라는 거야. 왜? 다 틀릴 수 있으니까. 됐니? 플러스 극은 어디냐면 플러스 극은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예요. 이해됐나요?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야. 이래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오음의 법칙.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맞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예요. 됐나요? 통과하고 나면 에너지를 다 써먹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어, 이쪽으로 지나갔어,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극이라. 됐나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개념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됐니? 요거까지 상식으로 해봤어요. 중학교 내용까지 했습니다.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극에 해당됩니다. 됐나요? 요 정도 돼요? 렌츠의 법칙, 요 정도는 되나? 요게 되면, 자, 심화 과정 한번 더 볼게요. 요거 심화 과정입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여기다 또 하나. 얼마든지 아까 수능 문제 맞죠? 영역이 몇 개 정도 나와야 돼? 3개 정도 나와야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를 영역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영역 2번이라고 해봅시다. 됐니?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었어.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졌어. 영역 1번의 자기장은 B라면 여기는 2배 많아서 2B라고 써볼게요. 되셨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처음에 요 도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안 흘러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딱 도착해서 이만큼 흘렀어. 그럼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흘러요. 왜? 요만큼 자속이 증가했으니까. 자, 질문.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그냥 맞추세요. 뭐라고?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쓰세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고 있구나. 반시계. 그럼 이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됐니? 한 번만 더요. 쑥 지나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대. 자, 그러면 자속이 이만큼 다 찼었는데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 자,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네,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여기가 있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녀석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전류는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흘러 안 흘러? 자속은 변했어 안 변했어? 여기는 몇
면적이 이렇게 흐리멍텅하죠, 그죠? 왜? 자속의 양이 적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자속의 양이 되게 많지. 됐어?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는 자속의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로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자기장이 더 생겼지. 이해됐나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들어오는 자기장이 더 생겼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속이 또 한 번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요. 됐니?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에 지금 또 들어가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도 반시계 반응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왜? 자속이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됐나요? 이걸 한국말로 표시하면 들어올 때 자속은 증가합니다. 나갈 때 자속은 감소해요. 그럼 이 가운데가 문제가 되겠지. 가운데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일정하는 거야? 변하긴 변했는데 이쪽의 자기장에 자속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속이 지금 증가 중이구나 라고 느낀다고요. 됐어요? 그럼 증가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얘도 증가, 얘도 증가.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나올 때는 감소했으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교재만을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잘 해보세요. 잘 봐! 얘가 영역 1번이에요. 얘는 영역 2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자기장이 B고요. 얘는 2B야. 되니? 자, 여기다가 들어가는 자기장 한번 나올까요? 됐어요? 여기다가 나오는 자기장 찍어볼게요. 질문.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A는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흘러요? 자, 두 번째.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애는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흘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류의 방향이 어때야 돼? 그걸 뭐라고 맞추는 거라고? 이 녀석은 자속이 증가하고 있구나. 요거 맞출 수 있어요? 왜? 이만큼 자속이 생겨났으니까. 얘는 자속이 어때?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 맞죠? 얘는 자속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 A와 여기에 C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해야 되지 않니? 맞아? 안 된다고. 왜?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반시계라고 쓴다 그랬어. 그지? 그럼 얘는요. 나오는 자기장에서 애가 나오고 있지. 됐어요? 그럼 뭐라고? 반시계라고. 되니? 자기장의 위치와 코일의 방향 이런 걸 다 따져야 렌치의 법칙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번만 더요. 마지막 결론 예요.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흘러요. 됐어요? 자,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시계, 반시계 어느 방향? 자, 코일의 입장이 한번 내보세요. 코일의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장은 내 몸으로 들어가고 있었지, 그지? 됐니? 그런데 얘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코일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쓱 지나갔더니 이렇게 생긴 자석이 생긴 거지. 그럼 얘네들의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생기는 순간 자기장은 상쇄되지. 이해됐어요? 상쇄된다고. 그런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되면 갑자기 나오는 자기장이 왕창 나오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여기는 들어가고 있대. 여기는 나오고 있대. 들어가고 있대. 됐나요? 그럼 색깔로 표시해 봅시다.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훨씬 진한 빨간색이겠지. 이렇게 생긴 네모 박스가 있었어. 이게 자기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때 전류가 안 흐르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면 요만큼이 생긴 거 맞지? 그러니까 자기장 자속이 증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말아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됐죠? 지나가면 여기 있는 애가 나올 때는 나오는 방향에 나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크게 그려보면 처음에는 여기 반응 나눠질 거죠. 통과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자기장만 있었지. 나왔더니 나오는 자기장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들어가는 거 2개에 나오는 거 4개가 됐지. 이해됐나요? 그럼 나오는 자기장으로 증가하고 있죠.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시켜야 되냐? 맞춰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수식으로 맞추게 해줄게. 수식으로 맞추게 해줄게요.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B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B죠. EB지.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가는 1 영역 1의 자기장과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때? 같아요. 됐어요? 물리에서 방향은 뭘로 표시해? 부호로 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플러스 B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2B지. 되니? 그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애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딱 이만큼 들어오면 자기장이 얼마 변한 거야? B만큼 변한 거죠. 됐어요? 자기장의 변화량은 얘는 B예요. 되니? 그럼 얘는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야? 나올 때까지 2B만큼 감소하지. 그럼 얘는 2B만큼 변화합니다. 그럼 얘요, 얼만큼 변화하고 있니? 플러스 B에서 플러스 2B가 된 거지. 얼만큼 변했어? B만큼 변화한 거지. 이해되니?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량은 얘가 B고 얘도 B고 얘는 2B예요. 그럼 자속이 제일 많이 변한 구간은 어디야? 얘지. 그럼 전류는 누가 제일 많이 흘러? 제일 많이 흘렀죠.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얘네 둘은 방향도 같고 전류의 세기도 같아요. 됐니?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얘를 플러스 B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B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이 녀석은 자속이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해? 플러스 B만큼 증가한다고. 그럼 플러스 B만큼 변하겠지, 그지? 되니? 그럼 얘 맨 마지막 건요. 마이너스 B만큼 마이너스 2B만큼 변하고 있지 않니? 그럼 변화량은 마이너스 2B만큼 변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애는요. 얘는 자속의 변화량이 얼마야?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2b까지 오고 있지, 그지? 자속이 얼만큼 변하고 있어? 3b만큼 변하고 있죠. 이해됐나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b만큼 변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위의 경우에는 b만큼 증가했어, b만큼 변했어, 변화량이 얘는 2b만큼 감소해서 되니? 그러니 얘는 전류의 양이 같아요? 얘가 제일 커요. 됐나요? 그럼 밑에 건 누가 제일 큰 거야? b만큼 변했어? 3b만큼 변했어? 2b만큼 변했어. 아, 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 여기 세기는 가운데가 가장 세죠. 자속의 변화량이 가장 세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 영역 전과 영역 후의 자기장의 변화를 비교하세요.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되게 쉽습니다. 해볼까요? 1번, 2번, 3번. 얼마든지 붙여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3번. 여기 코일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그려볼까? 여기는 B 나오는 방, 들어가는 방. 여기는 2B 나오는 방. 여기는 B 나오는 방. 자, A 1, 2, 3, 4. 전류는 누가 가장 셀까요? 됐어요? 이거 어떻게 맞춘다고? 자기장의 변화로 맞추세요. 그걸 전류라고 합니다. 자, 할게. 처음에는 0이었지, 그치?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정해볼까요? 나오는 건 마이너스, 나오는 건 마이너스. 그럼 얘는 0. 되니? 그럼 1번은 얼마 변한 거야? 0에서 플러스 b만큼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b만큼 변한 거 맞죠? 됐죠? 그럼 두 번째 거요. 플러스 b와 마이너스 2b의 변화량은 얼마야? 변화량은 그냥 더해서 b라고 쓰면 안 되고요. 변화량은 네, 얘는 3b만큼 변한 거 맞지, 그치? 됐어? 그럼 다시요. 2번에서 3번 통과하는 지금 3번에는요. 얼만큼 변한 거야? b만큼 변한 거 맞죠? 4번에는요. b만큼 변한 거 맞지? 이해됐어? 그럼 1, 2, 3, 4 중에 전류가 제일 세는 누구라고? 얘라고. 됐어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굉장한 포인트 단어입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수능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맞추세요. 자, 최종 보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페이지 207페이지요. 10번 아까 했던 거 한번 보세요. 영역 1, 2, 3이 있었는데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일이 지나갈 거야. 그랬더니 유도 전류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첫 번째 I0만큼 흐르다가 두 번째는 흐르지 않다가 세 번째는 이 I0만큼 흘렀다가 네 번째는 다시 I0만큼 흐르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녀석은 플러스를 시계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플러스 값이 시계 방향이고요. 얘도 시계 방향이죠.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될 거예요. 일단 쓸 수 있겠어요? 됐어? 그렇다면 여기 1번의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그러면 얘는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시계 방향이구나.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이요. 여기 있는 애가 나올 때는 무슨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지.
그럼 요 3번의 자기장은 들어가겠니 나오겠니? 여기는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시계 방향으로 여기 들어갈 때와 여기 나올 때 전류값이 같지. 그렇다면 1번과 3번의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써야 돼? 같아야 된다. 됐나요? 전류가 같으니까 자기장도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가 찍혀 있으면 여기도 나오는 애가 3개가 찍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1번 X요. 3번도 X요. 2번 남점. 신기하지, 그치? 신기하지. 그럼 변화량도 한번 체크해볼까? 0이라 그랬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럼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 B라고 정리를 하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가 됐겠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지? 그럼 1번과 2번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야 되지. 왜? 자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방향도 같아야 되죠. 자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기도 이렇게 생기네요. 됐나요? 그럼 1번과 2번 사이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0이요. 그럼 2번과 3번 사이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2B요. 됐나요? 자기장이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B로 2B만큼 변한 거 맞지? 그러니까 2B. 정도 되나요? 이 수능시험제예요. 뭐라고? 렌츠의 법칙을 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니가 수능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 방향 정할 수 있겠어? 자기장의 양 차이, 변화량이 전류인 거 알겠니? 이게 수능시험 문제에 해당돼요. 됐나요? 11번도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보고 맞추는 거예요.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래나? 굉장히 중요한 렌츠의 법칙,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에 엄청 많이 나와요. 렌츠의 법칙은 반드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여기에 맨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추가하시면 시험 문제 완성이 되겠죠. 됐어?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니? 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